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레이터에서 생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올린 영상은 60개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을 쭉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너무너무 먼 옛날 같아. 1년 전일 뿐인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상황도 생각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영상은 내릴까 고민도 했었어요. 그때의 관점과 시야로 본 것과 지금의 시야로 본 것이 분명 달라져서요. 처음 큐레이터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쯤 저는 박물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1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던 상태였고, 서울시민청과 세종미술관의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으로 이제 막 기획자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하던 나라는 걸 알았지만 스타터만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동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 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동료를 만났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실제 나보다 동료들이 보는 나는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자신을 부풀리나? 이런 자기 검열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솔직히 이런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명함에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책을 달고 있지 않아요. 다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전시, SNS 콘텐츠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수한 기관의 정규직 큐레이터, 기획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대신 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제가 원하는 제 모습에 가깝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뮤지엄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학생 때 아트 매거진에서나 봤던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접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애정했던 작가의 작업실에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잡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킬 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대학원을 가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연봉도 올랐고요. 날 믿어주는 동료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1주년 선물로 원하는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팁을 좀 준비했어요. 때로는 스펙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동료님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자기는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고. 어떻게든 이제 경력을 쌓아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일 것 같은데 이제는 전시 스태프 모집에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펙을 알려주셨는데 일단 문화예술 전공 석사가 있으시고요. 준학에서 시험도 합격하셨고요. 토익은 900점대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미술관 봉사활동도 하신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어떨지, 얼마나 속상하시고 막막하실지 짐작이 가서 그렇기에 먼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 생각에 여기서 더 필요한 스펙은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죠, 솔직히. 실무는 어차피 진짜 일을 통해서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분의 스펙이 모자라서 뽑을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너무 고스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스펙적으로 별로 부족한 것 없이 갖추었는데 자꾸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스펙이 정말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사람의 스펙만 보나요? 사회라는 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걸 이뤄가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면들도 함께 작동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스펙이 부족하지 않다면 또는 정말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왜 하필 이 직장에 다니고 싶은지, 나는 직책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의 순수한 열정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이런 진부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진짜 진부하다, 그쵸? 그런데 세상에는 스펙 넘어 많은 것들이 작용합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요, 이런 진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진짜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된 사람은요, 어떤 질문이 주어져도 곧잘 대답합니다. 면접을 위한 면접이 아니라 어디서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에게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지원하는 곳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전시기획 쪽이나 미술계는 확실히 학력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유학파, 명문대 출신도 많고요. 그래서 어쩌면 난 항상 부족해, 내 스펙이 모자라서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학력과 백그라운드가 정말 중요한 조직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는 그냥 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조직마다 각각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의 인재상이랑 내가 다른 거죠. 어찌어찌 하여 그런 조직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아마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이 가장 중요한 조직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일이 돌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시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소서 양식도 잘 보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보면 그 조직의 인재상,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 이름 있는 기관만큼 중요한 건 나와 잘 맞는 곳인가? 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곳과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수록 그런 삶과 가까워집니다. 이 영상도 1년 후에 보면 엄청난 대과거가 되어 있길 바래요. 내 생각이 또 변하길 바랍니다. 지난 1년 큐레이터의 사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기획자 진혁이었습니다.